고기가 공부를 제일 잘.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제가 아침 새벽같이 왔습니다. 지금 선생님 무슨 작업하고 계신 거죠? 이 탱화가 마무리가 다 된 것 같은데 거의? 예, 지금 그 부처님 개안을 하는 중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일이네요? 예, 눈 동자를 이제 그리는. 이제 이렇게 상호를 이제 다 그리면 여기를 이제 개안 과정이. 제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불화가 탱화가 어디로 갈 거죠? 예, 지금 그 청평에 있는 그 청평암이라고 글이 모셔질 겁니다. 부암스님 계신 청평암에 예, 오늘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하셨고 예, 오늘 오전에 청평암으로 갈 건가요? 예. 지금 청평암은 그 부처님을 삼점불로 모십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여기 우측에는 약사의례불, 여기는 아미타불, 이렇게 삼점불, 삼세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모셔드리고 이제 협시불로는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 그리고 간샘보살님, 대세지보살님, 지장보살님, 저쪽이 미륵보살님, 그 제장의보살님, 금강장보살님. 지금 후불탱화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그림이 있고 앞에 불상이 있잖아요. 이 후불탱화는 원래 영치산에서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 그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제 영산해상도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영산해상도 구도는 아니고 삼존불을 한 번에 다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약사의례불은 우리 병이 아프거나 그러면 약사의례불 부처님한테 가서 의사와 같은 분이시죠. 그리고 아미타불님은 극락 정토 세계의 왕이시고 우리가 죽으면 극락 세계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분을 다 모시고 가운데는 현세 석가모니 부르시니까 현존 그 교주시죠. 그럼 이제 후불탱화의 기원 뭐 이런 부분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후불탱화가 이제 이렇게 크게 그려지게 된 시기는 주로 이제 고려 때는 고리부라에서 작게 이렇게 집에 걸어놓은 두루마리 형식으로 많이 그려졌고 조선 시대 때 넘어오면서 사찰이 이제 또 커지고 또 사찰 안에 그 당호 안에서 이제 법회를 직접 그렇게 많이 했고 그 전에는 밖에서 이렇게 스님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그 그림을 이제 크게 걸다 시작하게 된 게 이제 그때부터입니다. 조선 고려 말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이렇게 형식이 갖춰진 건. 그러면 선생님께서 작업을 처음 시작하신 건 언제입니까? 저는 한 40년 됐습니다. 40년이요? 예, 40년. 뭐 그때는 이제 그림이 좋아서 그 아는 분 소개로 이제 가서 좀씩 배우다가 본격적으로 했죠. 뭐. 처음부터 그림을 탱화로 오셨나요? 불교 미술 쪽으로만?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학교 다니면서 가서 배우면서 이제 나중에 본격적으로 했죠. 그러면은 불교 미술을 전공을 하셨나요? 이제 불교 미술은 전공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 불교 미술이 옛날부터 있었나요? 그 전문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옛날부터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주로 이제 도제식해서 이제 선생님들 스승님 모시고 그렇게 많이 배웠고 또 학교는 일부 또 다니고 뭐 그런 식으로. 선생님께서는 그럼 스승님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그 공유 그 이진경 선생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요. 그 선생님 밑에서 좀 배웠습니다. 그럼 그분께서 작업하신 탱화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분이 생활을 많이 했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광덕사라고 천안 예. 광덕사의 그 일백사의 신중을 같이 했고 또 이제 뭐 이쪽 그 제분 저 확실히는 모르는데 그분이 뭐 파주하고 여러 군데 했어요. 예, 잠깐만요. 예. 아니 잠깐, 여기 이분은 누구예요? 예, 제자이면서 아들입니다. 아하, 야 행복하시네. 예. 대를 이으셔서 이제 제자이면서 아드님. 이야, 여기 대단하다. 이제 불교미술학과 저 동대 불교미술학과. 그래서 이야, 야 대단합니다. 이야, 선생님께서는 40년 동안 그 불교 미술을 하셨고 주로 이제 불교 미술이라고 그러면 어디까지 범위를 두나요? 단청과 불교 미술에서는 저기 탱화와 단청, 불교 미술 쪽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그 불교 미술은 이제 포괄적으로 보면 뭐 다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걸 각자 그렇게 다 잘할 수는 없고, 그 탱화하고 단청, 그 계금이라고 있습니다. 부처님 금오 피고 뭐 계안하고, 네, 그렇죠. 예, 거기까지를 주로 한 분이 하고 또 조각도 좀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저는 이 탱화하고 계금 위주로 주로 많이 하고. 옛날에 단청도 좀 했었는데 그게 힘들어가지고 좀 자제하고. 단청 작업과 이 지금 아주 세밀한 탱화 작업하고는 조금 이제. 근데 이제 단청 기법도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인데, 그것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이제 그 습득 저기 실력이 되려면. 근데 이 탱화는 해와 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술성이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작품성이 또 있어야 되고. 또 그 시대에 맞춰서 그 시대에서 원하는 게 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불자들이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요. 사찰에 가서 이렇게 딱 보는데 거부감이 있거나 그런 게 많다면 그건 그게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그 포근이 와서 또 이렇게 환희심이 나고 그걸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 그게 신심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제가 선생님 작업실을 한 6시 반쯤에 왔는데요. 예. 여기가 명당이네요. 여기가 아주 뭐 예. 저기 작업하기에 최적의 조건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여기 온 지 한 27년 가까이 되는데요. 예. 처음에 올 때는 이제 밑에 집도 없었고 그랬죠. 근데 이제 처음에 오게 된 동기가 서울에서 하다가 너무 복잡하고 이렇게 번잡스러운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호련히 왔는데 와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집중력도 좋고 또 주변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래서 작품도 잘 되고 잘 왔다고 생각해요. 예. 이거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작업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뭐 강의도 하시고 후학들을 가르치십니까? 예, 지금 그 전통문화대학교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통문화대학교 교육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 부여에 있는데 거기서 계금을 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제 1년에 이제 1년 과정으로 이제 가르치고 또 학교 그 강의도 하고요. 이제 제가 이제 전문 교수는 아니고 계공 교수라 해가지고. 그렇죠. 뭐 기본 선생님께서 하시는 작업이 거기 가서 있을 수도 없고. 시간적으로 낼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학생들도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청평함의 이 탱화는 작업이 이 정도면은 지금 얼마나 걸리시는 거죠? 지금 1년 작업 넘게 걸렸습니다. 1년 넘게 걸렸고 특히 여기 극락도는 제가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쓴 겁니다. 왜냐하면은 극락 세계를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극락 세계를 가려면은 요 과정이 반야 용선이라고 있습니다. 반야 용선을 타고 극락 세계로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통과를 해야 돼요. 통과를 해서 극락 세계로 올라가는데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러면 사십구제를 지내잖아요. 예. 그 사십구제를 지내고 용선 타고 이제 극락세계로 가는 사람, 지옥으로 가는 사람 그렇게 갈리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는 아미타불 님이 이렇게 인왕보살의 인도 아래 이렇게 다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이분들이 극락으로 타고 가는 거죠. 예. 지장보살님 계시고. 아니 선생님 그러면 예. 이 탱화를 그리시는 분들마다 스토리가 이 지금 그 그림의 구성이 똑같은가요? 다 다른가요? 다 다를 수 있죠. 비슷한 기본 원리는 똑같지만 기본 원리는 같지만은 하는 사람의 생각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기법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특히 이제 고려불화를 많이 연구를 했어요. 저 나름대로 책도 많이 보고 거기 답습도 해보고 그래서 고려불화 기법입니다. 이런. 예. 이게 색깔이 그냥 물감이 아니고 석체 돌가루로 그린 거예요. 예. 돌가루로. 예. 그래서 이 시간이 갈수록 이제 그 채색이 은은하게 보이는 그런 것. 그 부분도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그 박가명 선생님께서는 이 물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는데? 물감이 이제 주로 채취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석체라고 한 몇십 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석체 회사가 몇 군데가 생겼고 그 전까지만 해도 일본 사람들은 일본 석체 개발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돌에서 채취하면 그걸 가지고 빻아서 갈아서 그걸 물감을 만드는 거죠. 색감은요? 예, 색감을. 색감을 만일에 이런 주사가 있으면은 주사를 막 이렇게 빻으면 물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요것도. 근데 요건 이제 또 다른 색인데 그럼 돌에서 색을 채취하나요? 그렇죠. 예. 이것도 여러 가지 돌에서 색깔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럼 이 원단은요? 원단은 이제 주로 일반 천도 쓰기도 하고 요즘 옛날식 나오는 지금 모시나 삼배도 쓰기도 하는데 모시 형태의 그런 특별히 주문해서 그렇게 짜서 그 원단을 만듭니다. 특별히 주문을 해서. 네, 이건 그렇죠. 특별히 저기 따로 이렇게 천마씩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이게 천이 이제 이렇게 모시 형태의 이런 천을 거기에 계속 알들을 올려서 이제 면을 다듬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제 교반수라고 해서 이렇게 또 악유하고 백반하고 칠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해야 채색이 올라가도 채색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풍성화물 드릴 때 이제 백반물을 드리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작업을 한 40여 년 해오셨고 아드님이 대를 이어서 이제 작업을 하실 거고 지금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불교 미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의 전망이나 이런 쪽. 저의 바람은 이제 불교 미술이 사찰에만 모셔지는 불교 미술이 아니고 제가 바라는 말씀. 각 가정에 모셔질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게 우리 때는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후세의 후배들이나 또 지금 아들이 이제 또 불교 미술을 전공했고 일반 미술도 이런 친구들이 이제 그런 것을 해야죠. 해서 각 가정마다 부담 없이 이렇게 부처님이나 보살상이나 아니면 불교에 관계된 그림을 걸어놓을 수 있어야만이 그 문화가 살아난다고. 미술 시장에서 인사동에 전시회들을 많이 하잖아요. 미술 시장에서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불교 미술은 워낙 지금 만다라적이거든요. 모든 이게 불교 미술 자체가 밀교로 봤을 때는 어느 한 곳이 아닌 곳이었거든요. 그냥 각자 아이템이 있을 수가 있던 하나 소재 다 불교 미술이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좀 공부를 한다면은 여러 가지 작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맨날 그 옛날 것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런 문양 하나, 이런 화관 하나가 전부 미술이 되는 거예요. 따로 떼놓으면. 그러니까 용 하나도 떼놓으면 그러니까 하나의 제가 미술이 연꽃 되는 한 거예요. 송이만 그려도 그죠? 그런 것을 해야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종교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나 다 우리 집에 오면 뭐 기독교인도 오고 뭐 천주교민은 각자 종교의 가족들이 다 종교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와서 얼마든지 부담 없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본인들이 가서 방에 걸어놓을 수 있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지금 우선 작업하시는 그 시간적으로 그 내시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 공간이나 다른 공간에 거기 좀 부여해 있는 강의 나가시는 거 말고도 일반인들한테도 교육이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그 하남에 조그만 그 작업실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아들 앞으로 또 젊은 사람들이 여기 산속에 와서 하기 어려우니까 그 공간을 좀 활용해서 우리 애가 이제 스님들 초상 뭐 그런 것도 잘하고 그래서 그 다양하게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한참 할 때니까 그렇죠. 그때 그렇게 좀 해봐라. 나는 나대로 뭔데 제가 어떻게 바뀌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저는 이쪽 뭐 이렇게 같이 하더라도 그 다음 후세들은 그런 것을 같이 연구를 해야. 그 아드님께서는 혹시 방송이나 유튜브나 블로그 이런 것도 운영하십니까? 지금 안 하는 걸로 아는데 이제 좀 해보라고 그래야지. 이건 이거 제가 거의 전도사 마냥 이 기록을 남기지 않는 행위는 저희 아버님도 이제 단청도 하고 불화도 하고 하셔서 전문적으로 하시진 않았고 요청이 오시면 이제 하셨는데 기록이 한 점도 없어요. 일찍 돌아가시고 기록이 한 점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기록이 없게 되면 후세가 굉장히 그 방향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그 자료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아직은 우리 배울 때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1년 동안의 기록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이 방송이나 촬영하는 기술이 필요 없는 시대니까 그냥 스마트폰 하나 걸어놓고 8시간, 10시간을 촬영을 해도 되거든요. 그런 지금 현재 문화재술이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실시 그대로. 그렇게 해서 이게 대단한 작업인데 이걸 그냥 조용한 곳에서 숨어서 작업하더라도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지만 기록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시구나. 1년 이 작업하실 때 엄청난 기도가 되겠네요. 이 작업 하시면서 뭐 절에 가서 굳이 뭐 백발 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인내 자기와의 싸움인데 끊임없이 앉아 있어야 돼요. 이제 모든 이 종교 미술이잖아요. 종교 미술은 나 혼자 이렇게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증명이 항상 있습니다. 그게 정평암 주스님이 어떻게 해라, 어떻게 이제 그런 증명이 있고 스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과정들을 그 스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이 가는 거죠. 전통의 어떤 기법과. 그래서 이게 우리 작업은 그냥 공동 작업적인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관적인 게 자칫 다른 쪽으로 가버리면은 그게 안 맞기 때문에 종교 미술이라는 게 항상 교리하고 맞아야 되고 만일에 이게 극락이면 뭐 아미타 삼부경이라든가 경전에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맞아야 되고 이런 이론이 안 맞다 하면은 그건 거기에 맞지 않는 그림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못됐으면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증명이 있는 증명이 있는 주문 제작이네요. 수시로 오셔서 감독하시고 조언하시고 봐주시고 1년 동안 그래서
그 작업이 끝나기까지는 그 증명하는 스님이 중요하십니다. 아. 정평암 스님이 이제 워낙 또큰 스님 잘 아시니까 불사도 많이 해보시고 또 아시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래서 아주 잘 된 것 저는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선생님만의 재주로 만들어지는 어떤 작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지. 그래서 옛날부터 더욱 의미가 있네요. 옛날부터 그림 보면 밑에 증명 스님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도감 스님 있고 증명 스님 있고 그게 내 개인만의 작업은 아닙니다. 개인의 재능으로 어떤 예. 뭐 대단한 테마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증명이 있는.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려졌다면은 그게 이론이 안 맞을 수가 있고 그림은 내가 이제 그림 전문이니까 그림은 그려가는데 또 경전에서 나오는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경전에 뭐 아미타불 세계, 극락세계를 가려고 하는데 그 협시보살은 누구냐? 그럼 뭐 간성보살님, 대세지보살님 뭐 이런 많은 우리 보살님들이 계시고 또 제자들 뭐 이런 다방불 뭐 이런 세계가 있잖아요. 야, 지금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작업이네요. 이 자체가. 그림만 그려서는 안 되고요. 그 경전을 많이 봐야 합니다. 지금 신중 같은 경우도 호법신이 이게 지금 일백사의 신중이 그려졌는데 그 왜 그려지는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극락도는 왜 그려졌을까? 이게 극락도에 우리는 고려 때 그 아미타 경전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 충선왕과 충렬왕의 어떤 그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그 수천 명이 죽어나가다 보니까 과연 이런 지옥 세계가 있는데 극락 세계라는 게 과연 있을까? 그래서 고려 때는 그 극락 세계가 많이 그려졌거든요. 그리고 극락도를 그리게 된 동기가 또 서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위대의 부인하고 어떤 그 스토리가 있는데 그런 그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나중에 그 위대의 부인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간절하게 청하거든요. 극락 세계라는 게 과연 있습니까? 하니까 이렇게 조목조목 이런 세계가 있다면서 설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이 그려지게 된 동기고 제가 이렇게 밑에 그린 이유는 저기는 지옥 세계 있잖아요. 지옥 세계를 그린 거거든요. 이쪽은. 그 지옥 세계에 지금 고통받고 그 죄값을 치르고 그래서 저 지장보살님이 얘는 대따라고 구제해서 극락세계로 올려서 보내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이 중요한 거예요. 이 장면이 시작됨으로써 여기서 이 안으로 가는 극락세계로 가는 길을 가는 거거든요. 야, 이 설명이 뭐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여기를 설명하자면 몇 시간도 더 걸리죠. 지금 이 작업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를 영상은 물론이고 사진을 찍어 놓으시나요? 사진 찍어 놓는데 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 이제 휴대폰으로 찍기도 하고 뭐 사진기를 좀 찍어 놓고. 이게 지금 사찰에 이제 걸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사진 찍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조금 어렵죠. 이게 뭐 사진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진이 그것도 전문가가 찍어야겠더라고. 이건 지금 아무리 좋은 카메라로도 한 방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 분할 촬영을 해서 예. 요즘에 그 포토샵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붓거든요. 예. 쉽지 않은 작업인데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해서 그거를 판화로도 좀 쓰고 인쇄물로 프린트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이제 보급도 하고 또 저기 청평함에서도 오시는 물자들한테도 판화를 좀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네,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이런 과정들을 뭐 얼마든지 땡겨서 이렇게 해서 부분해서 뭐 신도분들 줘도 괜찮죠. 그런. 근데 이거에 대한 저작권은 선생님한테 있는 건데. 이야, 대단한 작업하셨어요. 1년 넘게 작업하신 보람이 있으시고. 지금 옆에서
아주 가까이 보는 제가 아주 호사를 부리고 있는데요. 보면은 뭐 이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해. 여기 능빈이가 지금 설명해. 예. 맞았네. 가운데 붙이는 문양 같은 거 주시면 그러면 한번 설명을 들어가면서 잠시만요. 예. 가운데 붙이는 문양을 찍어주시면 예. 자세히 보시면 예. 고려보라 문양이고 최정성으로 다들 고려보라의 다들 좋아하는 이제 고려보라 문양이거든요. 예. 마연문 이 가운데 이제 고려보라 문양을 넣고 이 외곽을 따서 마연문이라고 이렇게 채워주고 꽉 채워놓으시기 아주 미세한 선으로 예. 연꽃을 표현하게 고려보라 문양이고 이쪽 본전도 다 고려보라 문양으로 되어 있어요. 네, 고려보라 문양을 다 재현한 거거든요. 똑같이 연꽃 가운데 넣어주고 이렇게 당초문이라고 해서 연화 당초문 여기도 다 이렇게 문양을 그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야, 제가 아주 한 시간 동안 행복했습니다. 아유, 여기까지 와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박갑용 선생님. 예. 예. 그 준재 불교 미술원이네요. 예.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 준재라는 것은 나무 칠구지 대불모 준재보살의 그 준재입니다. 이게 우리가 천수경 예. 그 할 때 그 준재보살. 예. 아, 부럽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아이고, 그거를 이제 실제 그 작품으로 승화시키고 세세만세 뭐 그게 보존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저 지금 작품이 언제까지 보존이 될까요? 이제 그게 이제 역사를 봐야 되는데요. 고려 때 작품도 있고 그 전에 작품도 있는데 그 소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선생님 달라지겠죠. 작품도 수백 년간 그렇죠. 그렇게 갈 수 있다. 가야겠죠. 예, 그렇게 많이 남아 있고요. 지금 예. 우선 그러기 처음이- 위해서 선생님께서 그 원단 예. 원단서부터 좋은 재료를 좋은 쓰는 재료를 써서 예, 좋은 그렇죠. 소재를 써가지고 물감도 그렇고 예. 그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겠네요, 그죠? 그럼요. 그래야 오래 가니까. 예, 그 다음에 검증이 된 예. 재료를 써가지고 예. 아주 행복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예. 은혜했죠. 네. 해민 스님 말투. 응.